미국이 곧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에서 21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부통령 제이디 벤스는 이란 대표단과 현재의 휴전에서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양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다음 외교적 단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은 덜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상 차단이 아니라 정말로 해협을 봉쇄하는 진짜 봉쇄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데 우선 이 차단이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봉쇄라는 헤드라인만 읽으면 잘못된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이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봉쇄가 현재 중단된 이란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긴장 고조 위험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시 전쟁 중인 세계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 봉쇄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부터 이해해 봅시다.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발표문이 올라왔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수사적 장식과 과장은 대부분 건너뛰겠습니다.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들려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선박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이란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해군에게 이란의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국제 해역에서 찾아내어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법 통행료를 내는 사람은 누구도 공해상에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란이 해협에 설치한 기르를 제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나 평화로운 선박을 향해 발포하는 이란인은 누구든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봉쇄는 곧 시작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번 봉쇄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것을 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발표문 상단에는 모든 선박이 차단된다고 나와 있지만 나머지 내용은 실제로 테헤란 유조선 통행료를 지불하는 선박을 막는 것에 관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본질적으로 이란의 다른 선박에 대한 공격 위협이 대부분의 통과를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미국의 봉쇄는 남아있는 선박들이 이란의 보호비를 지불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만약 사우디 유조선이 어떻게든 빠져나간다면 이게 좋은 생각이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빠져나간다고 해도 미국이 그걸 막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한편 봉쇄가 대문자로 쓰이면 더 주목받습니다. 하지만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까지 쫓아가는 부분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에 대한 데이터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화요일 휴전 발표 이후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약 12척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미 해군은 즉시 바빠질 것입니다. 분석으로 넘어가서 먼저 미국이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날씨 문제는 쉽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해군과 자산을 투입할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해협은 병목 지점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데에는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란의 봉쇄는 선박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근거합니다. 반면 미국의 봉쇄는 차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군이 문제의 선박에 승선하여 통제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이란이 병목 지점의 가장 좁은 구간과 바로 맞닿은 곳에 영토를 두고 있어 이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해군 위험 최소화를 위해 미 중부사령부 센트커문은 자산을 훨씬 더 남동쪽인 오만만 안쪽에 배치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넓은 간격은 더 넓은 방어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미 현지에 있는 에이브러임 링컨함과 3월 말 버지니아에서 출항해 이 지역으로 이동 중인 조지 H.W. 부시함을 포함해 2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임무를 맡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구축함과 프리기트함 몇 척을 더하면 봉쇄가 완성됩니다. 또한 발표에서 다른 국가들의 참여도 언급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된 사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해협의 안쪽 해안에서 순찰을 돌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봉쇄를 뚫으려는 선박들이 이란 해안 쪽으로 더 가까이 항해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이 백악관 정책을 무시하고 운항하는 무방비 상태의 선박을 완전히 납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의할 점은 전통적으로 승선 작전에 해안 경비대 자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산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 통행료 납부자를 쫓아다니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미국이 대신 말라카 해협 근처에 진지를 세우고 위반자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세계적 전란이 한층 더 격화됩니다. 물리적인 부분은 제쳐두고 이제 전략에 대해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트럼프가 이란이 쥔 패가 없다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2025년 2월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그 저주받은 회의에 또 한 번 좌절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우리의 어휘에 박혀버렸고 정확히 그로부터 1년 뒤에 시작된 이번 이란 전쟁을 두고도 쓰이게 됐습니다. 이 상황의 아이러니는 트럼프가 이란이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협은 실제로 여러 장의 패와 같으며 보통 그것은 승리하는 패입니다. 지금까지 전쟁 내내 미국은 비대칭적인 해협 통과를 허용해왔으며 이란의 통행료 체계를 따르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일부러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논의해야만 하는 기이한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계속하지 못하는 주된 장벽은 군사적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3.3%로 급등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와 같은 이상한 정치적 역학은 미국이 러시아나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이상한 면제 조치를 제공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합니다. 행정부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꼼수를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전술을 바꿉니다. 이 봉쇄 조치가 시행되면 유가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유조선이 줄어들면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한 이유는 이 봉쇄가 이란이 해협을 다시 열게 하려는 강압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발표와 함께 미국은 구축한 몇 척을 해협에 보내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이란의 기뢰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강압적인 전략이 완전한 개방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가능성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장도 기뢰 제거 작전을 유조선 호위의 첫 단계로 보고 미국이 언제 그런 작전을 시작할지 판단하려고 한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이번 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자 백악관은 긴장을 덜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 명백한 조치는 폭격을 재개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원래는 오늘 누가 단기 휴전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건 나중에 다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으로 이란에게만 이익이 되는 해협 폐쇄를 진정한 초강수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분명히 추가적인 정치적 처벌이 있을 것이지만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율 최저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 소셜미디어에서 나오는 모든 논평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어떻게든 30% 후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트럼프가 2028년에 임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율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도 이전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석유를 팔지 못해 파산하기 전에 예를 들어 우라늄 농축 문제에서 트럼프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벤스, 그리고 조금 덜하지만 루비오 역시 이 전략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공화당이 선거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사람은 2028년 대선에서의 기회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사항에 숨어있는 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봉쇄를 집행하는 것은 전쟁 중인 우리 세계에서 온갖 복잡한 전략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란의 주요 구매자가 누구일지 생각해보세요. 중국입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석유를 실은 선박을 차단하면 베이징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과 없는 이란 전쟁으로 미국 군대가 소모되면
이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기회를 높이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값싼 석유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협이 어떤 형태로든 오랫동안 봉쇄될수록 석유 가격은 전반적으로 더 비싸집니다. 기억하세요. 백악관은 이 전쟁의 비용을 석유를 사는 모든 나라에 성공적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실제로 그중 일부만이 미국 가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백악관이 중국이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란의 외교적 압력을 더 가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도록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국이 휴전에 대해 일주일도 안 되어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물론 중국은 이란에 무기를 보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쪽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직접 호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해군과 미 해군이 서로의 함선이 바로 옆을 지나가는 걸 보는 거죠. 다시 말해 이와 비슷한 상황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유조선이 영국 인근을 지날 때 군사 호위를 동반해 감시합니다. 2026년은 훌륭합니다. 봉쇄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런 선박들을 차단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불과 일주일 전쯤에 미국은 러시아 유조선이 쿠바 주변의 해상 경리선을 이번에는 봉쇄가 아니라 해상 경리선을 지나가도록 허용했습니다. 미국에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유조선이 봉쇄를 뚫고 미국이 납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유조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란은 이미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목적은 유조선에서 직접 현금을 빼앗는 것보다는 앞으로 봉쇄를 뚫으려는 시도를 억제하는 데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백만 배럴의 석유가 남게 됩니다.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을 받은 걸프 국가들을 위해 재건 기금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좋은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발 국무부에 계시다면 나중에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인가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란과 연관된 선박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이 지역에 10억 개에 달하는 자산이 있다면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 내 이 문제 논의를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중국을 전쟁 중인 우리 세계의 이 특정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면 상황이 더 통제불능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중동 지역의 더 넓은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옵션 중 하나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